세상에. 요즘 같은 경우에 6시 반이면 뭐 어둑어둑 아직은 어슴푸레하지만 그리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18일 6시 30분쯤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혼자 길을 걷던 중국인 여성이 길에서 납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도로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이 남성, 길을 걷던 여성을 급히 붙잡아 세우더니 뭐라 말을 하고서 또 다른 남성과 합세해서 이 여성을 결국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는 모습입니다. 어허. 글쎄요. 지금 홍종선 기자님, 지금 저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뭐 어디 수사기관인가요? 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더니 저 여성을 급히 차량에 태우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말을 걸었기 때문에 단속 나왔습니다 하니까 저렇게 도망가지 않고 차에 탄 겁니다. 그런데 네. 여성이 차에 타자 이 두 명의 남성 돌변합니다. 이 차에 태워서 2시간가량을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는데 어떤 협박을 하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어허. 아니 지금 차량에 밀폐돼 있어요. 네. 나는 혼자고 상대는 남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집에 돈이 있어요. 저희 집 쪽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있는 현금 230만 원을 이 남성들이 가져가도록 했어요. 한 명은 차 안에서 여성을 지켰고 한 명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 차가 서 있는 동안 주변엔 택시도 오가고 이렇게 버젓이 이 골목길인데도 대범하게 범인들이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이 돈을 취득하자 바로 범행 후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 공무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납치범이잖아요. 백성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 피해 남성들 다 40대인데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 피해자 2명은, 납치범 2명은 이제 그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점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범행 계획을 세워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하고도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서 뒤늦게 한참 뒤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피해 여성이요. 이 불법 체류 신분,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 40대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추방이 아무래도 좀 두려워서 신고가 미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12일 후에다 지구대를 찾아가서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이 귀한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지금 납치범들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찰을 찾게 됐는데 근데 백성훈 변호사님 그 범인들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도 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천만다행인 건 이 2명의 이 납치범은 검거가 됐습니다. 어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CCTV를 꼼꼼하게 확인을 했고요. 탐문 수사 등을 통해서 이제 피의자 인적 사항과 주거지를 특정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잠복 수사라는 과정에서 지난 3일에 오전 11시 50분쯤에 납치 피의자 1명을 검거를 했고요. 또 검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400m 정도 추격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한 3시간여 지난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날 나머지 공범 1명도 검거를 마쳤다고 합니다. 야, 신고는 더디 진행됐지만 12일이나 지금 사건 발생 12일이나 지나서 신고됐지만 경찰의 집념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거군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앞에 도망치는 이 남성이 바로 납치 피의자 중 한 명인데요. 슬리퍼 다 벗어놓고 네. 그러니까요.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납치범, 그 뒤를 경찰들이 매섭게 바짝 뒤쫓습니다. 어허. 경찰과 납치범의 추격전은 이렇게 400m가량 이어졌는데요. 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끈질긴 경찰의 추적에 체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뛰어봤자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전부
사방팔방이 바다에 어딜 도망갈 거라 그냥 순순히 잡히지. 근데 저 피의자들 범인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굉장히 중죄입니다. 둘이 같이 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 강도 혐의와 특수 감금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일단 피의자 중에 한 명은 나는 저거 하는 줄 몰랐어요. 허허. 그냥 그렇게 저렇게 범행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담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일단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주 여부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 남성들을 구속을 했는데 네. 근데 이런 사건 딱 보면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렇게 치밀하게 불법 체류 여성을 특정해서 범행을 했다. 저희 처음일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 또는 이들이 뭔가 접속했던 그런 기록들도 다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렇게 지금 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혼자 산다는 건 알고 있고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범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범죄지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확인을 해서 그 용 차량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추적 수사에서 그런 걸 한 겁니다. 잠복은 다행히도 얼마 안 걸려서 금방 잡았어요. 한 2시간?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공모 관계나 그다음에 추가 여죄가 있는지를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자, 다행히 범인은 잡았습니다만 남은 걱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뭐 성범죄를 한다던가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이제 법무부라든가 외국인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불법 체류라서 범죄 신고 안 하겠지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불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뭐 불법으로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다라고 이제 보호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정 대상 범죄가 있고요. 예를 들면 상해, 폭행, 뭐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학대, 감금 이런 제명으로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추방될 걸 걱정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범인들의 검거로 이제 경찰의 집념으로 범인을 검거했고 그나마 억울할 수 있었던 피해 여성의 또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